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마치 월요일 같죠? 예,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가 쉴 때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견조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곧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FOMC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알고 있듯이 동결됐습니다. 당분간은 크게 인상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자꾸 이러다가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적으로 인하는커녕 올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4월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물을 하나 줬는데 6월달부터 양적 긴축의 속도를 완화하겠다. 이게 뭐냐? 국채를 정부에서 매각을 하면 소위 말해서 머니가 유동자금이라고 할게요. 유동자금이 이렇게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매각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600억 달러를 팔았던 거를 이제 250억 달러. 기존에는 한 300억 달러로 하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더 줄여가지고 250억 달러만 내가 매각하겠다. 그만큼 시중의 자금을 유입하는 그런 줄이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요거는 상당히 시장에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양적 완화 있고 또 양적 긴축이 있는데 많이 풀려 있던 돈을 좀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600억 달러씩 했는데 요거를 6월 달부터 250억 달러로 좀 시중에 걷어들이는 속도를 낮추겠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리 인하 효과가 만약에 한 10이다. 10이다 그러면 양적 긴축 속도 완화는 한 5에서 4에서 한 5 정도 효과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빨리 회수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한 절반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왔을 때 나스닥이 플러스 2%까지 급등했었어요. 급등했다가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마이너스로 끝난 건데 아무튼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사인이었고 지금 시간에서도 0.5% 정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점이 우리나라 시각에 오늘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래소 코스닥도 600억이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약 5,300억의 매도 포지션이 나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금액으로 이게 2조 8천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도 2조 8천억. 근데 이게 그 앞전에 플러스 한 1.6조 그래서 2주 정도 잡는다고 하면 아직도 약 4조 원 넘게 4조 원 넘게 마이너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4월 달 들어서 본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쳤기 때문에 이거 달로 보면은 2조 8천억인데 아무튼 2조 8천억이라도 빨리 플러스로 전환되어야 이 지수가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매도가 나왔지만 아무튼 요게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는 특별한 이제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요걸 꼭 지켜보셔야 된다. 시장의 체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전환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게 돼야 지수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굵직과 빅테크 기업이 마무리되거든요. 애플은 별로 안 좋을 걸로 벌써 알고 있고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8조 9천억. 보통 못해도 10조 원대는 나오거든요. 이렇게 8조 9천억이면 상당히 지수가 눈치 보기 장이었다. 특별한 특징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대로 끝났잖아요. 그만큼 여기까지는 체력이 안 된다. 코스닥도 7.7조, 아니 7조 7천억 이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안 돼요. 요게 빨리 이제 9조에서 10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뭔가
활성화되고 주도주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지금은 이거만 보더라도 이거는 각계 전투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개별 종목 시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9조 원 이렇게 10대 10조 원 나오면 뭔가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주도할 때고, 지금은 거래대금이 7조 대니까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각계 전투구나, 요걸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패드워치 전망이 상당히 늦춰졌습니다. 그래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동결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동결됐죠. 그리고 최고로 빨리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11월 달. 근데 중에 11월 7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11월 5일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은 본인이 집권하고 있으면서도 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조치를 취할 건데, 중동 지방, 중국 아닙니다. 중동 지방의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금리 인하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잖아요. 금리 인하가 돼야 주식도 올라가고 서민들이 좋아지면서 표가 올 텐데,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1월 달에 아닌 9월 정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그나마 버텼던 것 중에 하나의 이유다 보면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6원 10전이 떨어졌어요. 1375원인데 요거는 달러엔이 얼마 전에 160엔까지 갔다가 지금 155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난번에 160엔이 갈 때 우리가 약 한 1,400원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좀 개입이 좀 들어와서 이 정도 환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일본에서도 160엔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160엔, 여기는 최고 마지노선이다, 여기는 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이 드디어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시장이 이게 뭐 봐도 별로 그렇게 뭐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성이 1번입니다. 자율성. 기업의 어떤 규제라든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율성을 보장하기 전일에 평가해가지고 공시를 해라, 이건데 특별히 뭐 누가 따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싱거운 그런 평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정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강요 안 하면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하반기에 뭐 ETF까지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로 밸류업에 관한 내용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 또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 부분을 줘야 되는, 세금은 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뭐 초안이니까 뭔가 좀 강제성이 나온다든가 뭐 야당하고의 뭐 문제가 좀 뭔가 입이 맞춘다든가 이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약하고요. 어차피 당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용인데, 미국하고 지금 사우디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토니 블랭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위 협정, 옛날에 이제 방위 협정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사우디가 중국하고 러시아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다시 우리가 알았어, 첨단 무기 해줄 테니까 우리랑 다시 방위 협상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뉴스에 통하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진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마스가 왜 쳐들어왔냐?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사우디 간의 평화 협정이나 이렇게 관계를 수교를 맺기 위해서 거의 뭐 사인 그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해 가지고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하마스가 거의 지금은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드디어 뭐 해냈다, 선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사우디 입장에서도 뭐 나쁠 게 없어요. 사우디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위 철벽을 받고, 그래서 왕세자가 하고 있는 또 메가시티 또 있잖아요. 네옴시티. 요것도 축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오지 않은 네옴시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러면 너네 이거 네옴시티에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요것도 하나의 덤으로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사우디 같은 중동 아랍 국가의 큰형하고 내가 수교를 했다. 뭔가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다 플러스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반면 이제 중동하고 중국 러시아는 이제 좀 자르고, 요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도 좀 안정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 지금 미국의 물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가 부분도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바이든한테 큰 대형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성사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증시까지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얻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거를 대신 해주니까 아주 좋아져. 하여튼 중동의 골칫거리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 이스라엘 다 좋아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긴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습니다. 그래도 바이든이 돼야지 이거. 저기 트럼프는 옛날 겪어봐서 그렇지만 아시죠? 많이들 겪어보셔가지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아무튼 박빙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잘 해결이 돼서 뭔가 바이든 쪽으로 표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진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세계의 악동이죠. 또 사고 쳤죠. 전기차 충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500명 있어요. 이게 담당 인원들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의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 이게 뭔 얘기냐?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겠다.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데, 일단 충전 인프라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해서 주유수 줄이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지금 머스크가 지금 충전소를 천천히 짓겠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보조금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 바이든이 주는 보조금을 썼어요. 다 타먹었습니다. 다 먹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이상 이제 크게 뭐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전소 타입이 있잖아요. 옛날에 현기차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타입이 있는데, 테슬라가 하도 이제 잘 나가니까 이쪽으로 지금 북미가 다 바꿨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천천히 할 테니까, 니네가 급하면 포드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죠. GM 이거 테슬라 타입 하기로 했잖아요. 니네들이 급하면 니네들이 져라.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보조금은 다 타먹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보조금은 다 타먹고, 너네가 급하면 너네가 충전소를 져라. 타입은 내가 하고 있는 타입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GM이 하든 포드가 했든 현기차가 하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타입을 다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상당히 참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하루아침에 그 500명을 다 잘라버렸어요. 비용 줄인다고 우리 중국산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예, 전기차 시장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테슬라 이거 여기 머스크 잘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북미 진출하고 있는 현기차들도 상당히 조금, 예, 좀 어려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오죽하면은 이제 그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카도 만들겠다고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래저래 좀 어려운 시장 보내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예, 이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자리들인데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여서 이래저래 좀 고난의 행군, 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에, 예, 거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자금이라고 아까 유동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자금이 좀 몰리려면 뭔가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호재가 나와줘야 돼요. 단순히 이제 바닥이라고 해서 돈이 몰리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 산업적인 뭔가 큰 변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뭐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현실을 좀 직시해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2년, 3년 길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좀 지연된 거잖아요. 지연. 예. 지연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고 그리고 정상화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예, 실적도 정상화되면 올라가겠죠. 지금부터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뭐랄까요? 기대감, 예, 기대감으로, 예, 한번 볼게요. 기대감으로 에코프로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기대감 말고, 예, 여기 실적으로 어닝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어닝으로 보여주는 시점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요 어닝으로 보여주는 시점이 요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게 어닝이 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다든가 이러면은 벌써 요거는 사인이잖아요. 예, 요런 거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예,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예, 현기차 전망은 상당히 길잖아요. 30년까지. 예, 2030년까지 상당히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봇이라고 그러죠. 뭔가 바뀌는 타이밍을, 예, 좀 지켜보고 있다가 요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예, 주식을 살려면 누군가 이렇게 뭐랄까요, 호재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번 호통방에서 VT 갖고 있는 거 나머지 다 정리했죠? 예, 정리했는데 하도 그냥 옆에서 VT 뉴스만 틀면 VT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아침에 때렸습니다. 바로 아침에 시작한 지 2분 만에 때렸죠? 9시 2분에 팔았어요. 네, 때리자마자 그냥 떨어졌죠?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도 그냥 22,300원이면 어딘가요? 여긴가요? 예, 여기도 바로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거 나눠가지고. 이게 싫어. 왜냐하면 종목은 되게 많거든요. 종목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뉴스나 방송 많이 이제 나오면 못 가요. 좀 쉬었다 갑니다. 관량 매도하고 뭐 종목들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보면서 다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보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예,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못 찍었어요. 하도 컨디션이 안 좋고 병원 좀 가느냐고, 예,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 회복 지원을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예, 딸린 식구가 몇인데 아프고 그러십니까?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잘 안 걸리는데, 예, 감기에 좀 걸려갖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5월 달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집중방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전체 수익률이냐? 아니면
별 종목의 수익률이냐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수익률 제시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를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플러스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면 제가 그때까지 제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계좌입니다. 계좌.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플러스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면 금액은 저기 프로테이지에서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그 정도 플러스는 나야 이제 마감하겠다라는 거였겠죠. 집중방은 마감이 됐습니다. 집중방은 벌써 마감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소통방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에도 뭐 나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요즘에 한글과 컴퓨터 뭐 VT부터 시작해서 다 계속 수익권에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바짝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절반 매도하고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또 절반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4월달 시장이 좀 어려웠는데 그날도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텔레그램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연락처 010-2657-8694라고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부의 밸류업이나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에 따른 개별 종목장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개별 종목장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짧은 테마주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좀 성장성이 이제 곧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위주로 가는 거지. 그냥 무슨 관련주 이런 거는 그냥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계획 뭐라 그럴까요? 이거 그냥 개인들도 하는 매매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수익 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거. 그죠? 테마주 사가지고 수익 나셨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는지. 일시적으로 플러스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요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실 수는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명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는 수익 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가 어떤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매매하셔야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소통방에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집중방에서도 실제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주피승을 사칭해서 지금도 문자가 오긴 하지만 피해보지 않도록 1년 단위로 받지 않아요. 금액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할인해갖고 월 7만 원꼴로 해지하면은 가입이 안 돼요. 3개월 동안 사기 세력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해지는 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하고 있고 소통방에 오시면 시장에 대한 뭐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콩당콩당 뛰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텔레그램 소통방은 제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이 좀 필요하신 분은 1257-8694로 신청이라고 하시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나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힘이 닿는 한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코스타 종합지수인데 그 막판에 양봉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양봉이 많이 나와야 올라가요. 네, 오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양봉으로 끝나서 뒷심이 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거래대금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낮을 때는 대형주들이나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 내일 뭐 또 연휴 앞두고 주식이 올라갈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되고 그리고 악재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겨났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